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패스트트랙 만드는 거다. 격차 해소 시작했다. 금투세 지금대로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공감을 했다. 뭐 여러 가지로 어제 이제 회담에 대해서 성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당원들한테 문자까지 보냈다니까 기뻐서. 앞으로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아니 그랬다, 이제 그랬다. 실질적으로 예. 한동훈 대표는 어제 합의한 그 8개 항을 민주당하고 추진해야 잘 추진해야 본인의 실력을 입증할 그래요.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들어온 뉴스 보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엄 얘기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헛것 보고 비명 지르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저희 유튜브 방송 댓글창에서도 그렇고 계엄에 대한 우려의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예. 저렇게 여당에서 세게 그 소위 말해서 네. 반발하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보면 약간 찔리니까 좀 발작 버튼이 눌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2024년도에 계엄이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계엄이라는 말을 들으면 야 이거 뜬금없다. 무슨 뭐 아까 무슨 유령 같다가 무슨 굉장히 헛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헛것 보고 비명 지르는 저도 느낌이다. 헛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인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충안고 선후배들로 지금 군의 요직을 장악한 것도 문제고 네. 또 하나는 대통령의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전례도 없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네. 그걸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무너지면 본인이 감옥을 가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은 본인은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지만은 그 레드라인을 넘거나 네. 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독재와 경향을 띠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 네, 마음대로 네. 다 하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 헌법 77조에 규정된 계엄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비상이다라고 인식하고 판단 내리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국회가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뭘 먼저 할까요?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체포해서 국회를 못 열게 만드는 게 순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뭐 헛것을 보고 비명 지른다, 뭐 네, 계엄을 네. 국회가 해제할 수 있는데 왜 호들갑이냐? 호들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 독재의 역사가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강조드리자면 네. 걱정은 되나 현실화되긴 어렵다고 저는 보는 이유는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민주화됐고 그 전에 박정희 전두환은 군 출신들이 군을 장악해서 그걸 한 거지. 예. 윤석열 대통령은요. 뭐 아까 뭐 바보 이런 얘기도 우리가 살짝은 바보 아닐 거다. 저는 예. 바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이 바보를 쫓아가는 그런 계엄에 응할 군인은 좀 매우 적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계엄령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봐야 돼요. 우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면은 단순히 충암고를 나와서 우려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네. 정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총괄 실무 책임자입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국방부 건물을 약탈하듯이 뺏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군사 작전실 옮겼고 네. 그 결과가 결론적으로 미국에 도청을 당했죠. 안보실이. 그리고 그렇죠. 이태원 참사 같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정말 참사가. 그런데 김용현 경호처장이 책임졌습니까? 전혀 책임 안 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입틀막 경호의 창시자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네. 언론이 보고 있고 영상으로 다 찍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강제로 이동하는 모습을 연출했고 네. 그뿐 아니라 뭐 카이스트 학생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협회장도 네. 입틀막해서 쫓겨난 걸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입틀막 경호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되면 네. 그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엄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김용현이라는 문제 인사를 네. 국방부 장관에 인사했기 때문에 계엄령이라는
그런 어떠한 그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 음. 이걸 가지고 뭐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요. 문제 인사를 안 하면 되잖아요. 정말 진짜 윤 대통령 예. 인사에부터 시작이 된 그럼요. 그런 우려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제가 법 네. 조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도 파괴자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갖다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라고 거부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최후의 수단이 거부권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매일 썼거든요. 21번. 심지어 트웬티원. 자기가 대상이 네. 된 특검법, 자기 배우자가 대상이 된 특검법까지도 쓸 정도로 거부권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을 신성한 권한을 네. 사유화해서 썼기 때문에 제도 파괴자라는 건데 우리 헌법 개헌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비상대권이거든요. 대통령 권한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77조 1항 헌법입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공공의 안녕질서가 좀 필요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마비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군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전 이렇게 봐요. 이 계엄권에 대해서도 지금 거부권을 잘못 쓰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의 취지에 맞게 써야 원칙인데 지금 이분은 제도 파괴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걱정하는 게 맞고 예. 또 하나의 예를 더 제가 들어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그때 이건 법원 판결문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최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합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판결문에 나오냐면 이거 물론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들어간 건데 의도된 비상이라는 말을 제가 쓰거든요. 의도된 그러니까 비상. 비상 상황을 의도해서 비대위로 전환을 추진해서 아. 당대표를 날려버린 그랬네요. 그 전과자들이에요. 전과가 있어 이분들이. 예.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정치적 전과자. 그래서 저는 의도된 비상,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의도된 비상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선출된 권력까지 쫓아냈던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 헌법 77조 1항에 나오는 국가 비상 사태라는 것도 의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도. 그러니까 파업 유도 사건 있죠. 그 한동훈 대표 장인어른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일으켜서 처벌받았던 분인데 네. 그것처럼 파업을 유도하듯이 비상을 의도하면 그걸 의도된 비상이라고 하는데 예. 국가 비상 사태를 의도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뭐 이상한 뇌피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괴담을 유포하거나 사이비 지식인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부권과 과거의 의도된 비상을 통해서 지도부를 날렸던 그 전과에 그렇네요. 비춰보면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계엄령에 대해서도 저는요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더 국민들은 경계해야 된다. 그만큼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제도 파괴자고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매우 사악하게 권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저는 관리 감독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봐요. 자, 그러니까 국방의 수장, 국방장관의 김용현 전 처장이 간다. 그러니까 이거 연결시켜 보면 윤 대통령의 스타일과 또 인사 모습을 보면 이런 계엄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하죠. 당연하게도 볼 수 본인이 있는. 했던 그 2년 반을 돌이켜 보세요. 네. 본인이 했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예. 국회 정상화를 해라. 아, 그러니까 오늘 개원식도 안 오잖아요, 윤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이 예. 말이 안 되는 게 정상화 국회는 정상화돼서 어제 여야 대표. 상임위를 열고 유하 대표 만났잖아요. 탄핵 표결조차도 그게 네. 다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진행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적법하게. 누가 문거로 잠그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절차대로 청문회하고 절차대로 예. 탄핵 총선도 했는데. 처결하고 국회 상임위 열리고 있는데 예. 자꾸 국회 정상화를 하라고 하는 것 네, 자체가 그러니까 비정상을 전제하는 거예요. 비정상. 아니 그러니까 국회가 뭔가 좀 파행이 되고 안 열리고 회의가 막. 안 예, 열리고 뭐 여야가 뭐 사실은 어제 여야 회담까지 회담까지. 11년 만에 열렸잖아요. 독대도 했는데 독대까지. 그리고 이거 박수 쳐줘야 되는 거죠? 공통 공통 민생 현안을 추진하는 기구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신났어요. 진짜 최고위까지 발언을 하고 이 내용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문자까지 보냈어. 매우 신나 있어. 정상적으로 국회는 돌아가고 있는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비정상이다. 네. 국회를 정상화해라. 그렇죠. 이 말 자체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네요. 비정상 눈에는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정상 대통령이니까 사실은. 모든 세상이 비정상의 렌즈를 본인이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상으로 보이죠. 모든 네. 윤석열 사실 대통령이 자기가 비정상인데. 이런 식으로 그런 머저리식 망나니 정치를 계속 하기 아, 때문에 언어가 요즘에 많이 망나니에다가 머저리까지 나와요. 저질 망나니. 머저리 네. 같아 머저리. 머저리.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머저리 같아. 그게 그 뜻이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네. 망나니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제2인자 한동훈까지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행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국정은 이재명 대표 좀 모자르지만 한동훈 대표가 힘을 합쳐서 뭔가 좀 방향을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뒤를 따라오는 모양새. 네. 그럴 때 국정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국정 지지율이 진짜 리얼미터 기준으로 25% 떨어질 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겠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한테 특사를 보내겠죠. 만나자.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요? 이런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된 이후에 예. 한동훈 대표와 회담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음. 민주당 인사들이 이 이재명 대표의 시간인데 왜 이재명 대표가 스포트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자원을 한동훈한테 나눠주느냐?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여당 대표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네.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서가 됐는데 왜 개원식이 안 온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삐진 거죠. 속 좁은 정치입니까? 삐졌어. 아니 전두환 이래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 민주화되고 나서 예, 그래도 민주화 이후에 처음. 아무리 뭐 독재자나 배운 거 없는 정치인들도 네. 대통령이 되면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국회 개원식은 옵니다. 아 근데 요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예.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가는 건 뭐냐면요. 국가 원수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 대접받는 자리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바보예요, 바보.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잖아요. 행정부, 대통령, 네. 국회의장, 사법부, 대법원장 이렇게 있습니다. 대통령이니까 국회에서 개원식에 대통령 모셔가지고 마치 엘리자베스 옛날 국왕이 총리에게 대관식 해주듯이 사실은 대통령이 대접받는 자리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원식에 대통령들이 다 가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장 사무총장이 국사무총장이 문 앞까지 나와서 의전을 해요. 네. 그리고 가면은 국회의장하고 바로 제일 좋은 자리에 그럼요. 앉아가지고 대통령 대접받습니다. 빨간 레드 카펫 깔아가지고. 근데 그걸 안 받겠다라는 안 거는 한다. 나는 국가 원수 안 할 거야. 나는 예. 그냥 요 행정부 수반만 할 거야. 그러니까 아. 자기를 자꾸 줄이고 가뜩이나 지금 그렇네요. 권력도 없는 사람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지지도 없는 사람이 자꾸 본인을 축소하는 아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바보고 모자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저는 이제는 국회가 중요하다. 이 국회가요. 우리나라가 입법부가 헌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권 다음에 국회 나오고 행정부 나오고 사법부 나오는데 저는요. 국회가 힘을 합치면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힘을 합치면. 그렇죠. 그리고 국회가 힘을 합치면 대통령의 제2권도, 그렇죠. 거부권도 다시. 봉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회가 국회 역할 제대로 하게만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제어할 수 있고 한동훈 대표도 위상도 올라가고 네. 국회 위상이 함께 올라간다. 요 아. 부분을 좀 저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다 사람을 물리고 40분 동안 그러니까 40분 독대했잖아요. 독대를 했는데 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용산 궁금하죠. 진짜 궁금해지네. 허심탄회하게 윤석열 정부의 그 망나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뭐 둘이 조금씩 뒷담화 딴 거 아니에요? 뒷담화? 대통령 욕을 한 40분 한 거 아니에요? 궁금해지는데요, 아주. 예. 아니,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예. 윤석열 대통령 과거 얘기 같은 거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내밀한 얘기. 진짜 뭐 좋아하는지부터 뭐 싫어하는지 다 그런 알고 얘기.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서로 신뢰가 쌓이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자주 뭐 만났어. 나라님 욕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도 다. 사실은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회담을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워졌어, 기분 나쁠 지워졌어. 거예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원래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양당 모아서. 대표를 불러서 네.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하면서 그렇죠. 뭔가 국가 수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야당 그런 대표 그 의제도 뭐를- 이재명 대표가 던지잖아요. 의제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요 개원식 안 온다 그러잖아요. 예. 오늘 와야 돼요. 와야 마이너스. 자기가 이걸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네. 와야. 그것도 안 안 오니까 오는 모자란 이유가 거예요. 정말 궁색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개헌식에 왔는데 야당 의원들이 독재자 윤석열 독재자 피켓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뭐 나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유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가 있는데 본인이 법사- 자유 또 좋아하는데 자유 좋아하시는데. 법사위 상임위에서 예. 우리 전현희 위원장이 살인자 권익위 발언. 김국장 네. 사망 네, 사건에 사망- 대해서 김건희 윤석열 살인자 이 발언에서 기분 나쁘다 못 오겠다. 표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박찬대 박찬대 원내대표도 했고 전현희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도 저희 방송 나와서 하고 뭐 그랬었어요. 예, 유감 표현을 했으면 예. 뭐 본인이 와서 국가 수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국가 원수라고 나와요 대한민국 헌법에.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 플러스 원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헌법에. 원수가 그 원수는 아니죠. 아그 왼수죠 그 왼수라 그러는데. 국가 원수로서. 최고 지도자로서 네. 자기 집회 사우나 이렇게 아. 해가지고 그냥 사우나만 할 게 아니라 아니 여기 사실은 헌법 66조 예. 1항이 나오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에 나오는데 원수인데 지금 왼수로 지금 전락하고 있죠. 왼수. 그러니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할 줄 아는 거 정말 관심 있는 거는 자기 그냥 그 대통령실에 사우나 만들고 네. 응? 드레스룸 만들고 국회에도 사우나 있어요. 와서 한번 몸 좀 풀고 가면 안 됩니까? 탕에도 좀 같이. 의원들 사우나가 있는데 거기 와서 함께 거기서 여야 대표 만나. 개인 사우나를 또 좋아하는 거야. 아 또 계란말이 좋아하시니까 삶은 달걀로 좀 바꿔가지고. 진짜 대통령 사우나 얼마나 시계란. 한다고 말입니다. 진짜. 계란 좋아. 양머리 이렇게. 양머리도 귀엽습니다. 사실은 양머리. 어떤 정치력에서 네. 본인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아, 그렇네. 오히려 지금 근 일주일간 윤석열은 국정에서 없었다. 아니 브리핑까지 했는데도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브리핑도 2시간 반을 했는데 예. 대통령이 한 방에 지워졌다. 거의 한 방에 지워졌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브리핑을 한다 그러면 네. 될 수 있으면 본방사수를 안 합니다. 제가 네. 총선 전에 총선 기간 중에 대통령 브리핑 한다 그래서 막 기다려서 본방사수를 했거든요. 어. 깜짝 놀랐잖아. 네. 저 바보인가? 잘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막 또 급하게 액트지오 영일만 석유 그때 시추 첫 국정 브리핑. 예, 북정 브리핑 한다 그래서 또 네. 봤는데 진짜 바보인가? 아니 진짜 이 사람의 참. 인식이라는 거는 정말 아니 김건희 여사가 바보래잖아요 우리 남편. 방구만 아니, 푹 그래도 낀다고 어떻게 바보라고. 자기가 쓰는 그런 얘기 했어요. 비서관들까지 정말 네.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모르죠.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아니 뇌가 새로운 하얘. 보스라고. 뇌가 백지야 백지. 아니 흰 도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좀 신문 보고 막 이렇게 네. 좀 찾아보고 하면 돼요. 나무위키 찾아보면 되는데 예? 나무위키. 검색도 못 하나? 그냥 맨날 제가 볼 때는 유튜브 본인이 보는 그 보수 유튜버들만 맨날 보니까 알고리즘에 그런 잘한다 것들만 이런 뜨잖아요. 유튜브. 그런 것만 보니까 뭔가 사고가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근데 같아요. 요즘은 보수 유튜버도 못 보는 게 네. 보수 유튜브에서 다 이제 한동훈을 많이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띄워주고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기분 나빠서 못 볼 거예요 아마 유튜브도. 요즘 분위기 그 어벤져스 이런 데가 예. 옛날에 다 윤 대통령 그 매일 본다는 그 프로인데 어. 매일 한동훈 찬양 만세 하잖아요. 요새 그런 어떻게 거안 봅니까? 보는 혈압 거야. 오르는데 그래요. 술맛 떨어지고 한동훈을 까는 보수 유튜버 주량만 들죠. 찾아서. 그런 그런 거만 그러니까 약간 보는 거죠. 전광훈 목사 쪽 신의 그쪽 계열만 한수가 보죠. 까고 예. 있잖아요. 거긴 많이 깝니다. 그쪽 예, 많이 깝니다. 그럼 신의 한수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던 유튜브 채널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오마이 TV는 계속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왜 오마이 TV. 진보의 바꾸지 오야붕인데 마시고. 오야붕. 보겠지. 오마이 TV는 계속 보세요. 자칭 진보의 좋아요, 오야붕인데 네. 구독도 좀 겁니다. 좋아요, 구독 오마이 TV 많이 그 슈퍼챗도 해주시고요. 받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표 슈퍼챗도 쏘셔도 받고 됩니다. 최주봉 교수님 아직 안 쏘신 것 같아요. 최주봉 교수님.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최주봉 교수님은 어. 최진봉 교수님이 아직 수업 또 지금 중이신지 수업 모르겠는데. 중이시니까 끝나고 또 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수업 하시면 이렇게 틀어놔도 되는데 그렇죠? 이게 소리 안 나오겠죠. 보면서 그쵸. 수업 중에 해도 될 텐데 수업을 정말 이렇게 귀하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최주봉 교수님 네. 수요일에 뵙도록 하고.